너는 걷는 걸 무척 좋아한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걷는 거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네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들었을 정도로 좋아한다. 해서 한 도시나 마을을 평가할 때 이곳이 걷기에 좋은지 여부는 너에게 꽤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방비행의 풍경은 예뻤다. 일단 풍경이 예쁘면 걷기에 좋은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꽃보다 청춘에서 방비행을 처음 봤을 때 마을 양옆으로 우뚝 솟아있는 석회암 봉우리들이 만들어낸 절경에 감탄했었다. 너는 그 풍경이 보고 싶어 방비행에 왔다. 그리고 너는 노을을 좋아한다. 방비행에는 석회암 봉우리들의 품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방비행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걸어서 노을을 보러 갔다. 방비행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다. 숙소에서 선셋 포인트로 가려면 남송강을 건너야 한다. 이곳 남송강에는 여기가 한가롭게 산책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풍경이 흐르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의 천막들과 각종 액티비티 장비들. 그 풍경을 멀리 두고 걸을 수 있어 너는 이 길이 참 마음에 들었다. 가는 길에 현지인들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이곳 방비행에서는 꽤 귀한 풍경이다. 선셋 포인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멀리 두고 볼 수는 없는 난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압도적인 비율의 서양 여행객들. 너는 동남아에서 서양인들을 마주치면 괜히 불편해진다. 유럽을 여행한 뒤 생긴 질환이다. 유럽에 있을 때 너는 거의 매일 그들과 싸웠고 숙소에 돌아오면 혹시 보복을 해오면 어쩌지? 두려워하며 내일부턴 그들의 어떤 지랄도 다 무시해야지 다짐했다가 다음날엔 어김없이 또 싸웠던 시간들이 서양인을 마주하면 쏜살같이 재생된다. 다행히도 이곳엔 스탑 버튼이 여러 개 있다. 바로 자연 풍광 속 동물들. 너는 소나 말이 사람을 인지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하다. 물론 모든 동물은 사람을 인지한다. 새도 그렇고 도마뱀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인지할 때의 감정은 오직 두려움 하나일 거다. 하지만 소나 말은 다르다. 그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얘네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지만. 이곳도 해가 지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야 황홀한 색채의 석양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두워지면 돌아가는 길이 위험할 것 같아 서둘러 돌아온 탓에 제대로 된 석양을 만나지는 못했다. 참고로 현재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뉴스와는 무관한 판단이었다. 벌써 1년도 더 된 여행이다. 꽃보다 청춘을 보면서 또 하나 신기했던 게 바로 이 샌드위치 가게들이다. 라오스의 역사에 대해 알고 나면 전혀 신기한 음식이 아니지만 꽃보다 청춘을 볼 당시에 너는 라오스의 역사는커녕 방비행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너에게 있어 샌드위치는 방비행의 풍경과는 전혀 조화롭지 못한 음식으로 보였다. 근데 또 배우들이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던 탓에 언젠가 꼭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 보니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있다. 바로 백종원이라는 이름. 네가 여행할 당시엔 이렇게 백종원의 이름이 꽤 많은 가게들에 새겨져 있었다. 백종원의 이름이 소위 먹어줄 때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백종원의 이름을 지웠을까? 너는 터키 영상에서 백종원에 대해 언급했었다. 너는 그의 말재간이 참 부러웠다. 그가 어떤 음식에 대해 소개를 하면 너의 마음은 순식간에 그 음식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었다. 너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가 과거에 방송에서 했던 말까지 욕을 먹고 있는 지금도 그의 말재간에 대한 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금 깨닫는 것들이 있다. 말재간은 말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말은 결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세계 앞에 언제나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헌데 너는 최근 백종원을 비난하는 양상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웃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인다. 왜 이렇게 신이 나 있을까? 물론 너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너 역시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의 잘못과는 무관한 부분을 까내리는데 열을 올리기도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한 비판이 아닌 그저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싸지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든 유명인의 행위를 비판하든 그 목적은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걸 너는 늘 악다고니를 쓰며 떠올리고 있다. 특히 그 사람이 미울 때면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급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도려내고 또 도려낸다. 백종원에 대한 비난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지금의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 자리엔 또 다른 백종원에게 환호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참 귀여운 아이인데 오징어 게임 속 영희의 의상을 입고 있었으니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비행에는 이렇게 한류가 세차게 흐르고 있다. 근데 방비행은 한류가 역류한 곳이기도 한 것 같다. 아마 현재 지구상에서 방비행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은 바로 한국인들일 것이다. 편집을 하고 있는 현재는 더 이상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을 공산이 커진 상황이지만 어쨌든 네가 이곳에 있을 당시에는 분명 그랬다. 당연하게도 방비행에는 한식당이 무척 많았다. 근데 거의 모든 가게가 혼자 온 여행객을 받지 않았다. 단체 손님만 받는다고 했다. 여기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았다. 그들은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너를 마치 영업 방해를 하러 온 사람처럼 취급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을 너 혼자 어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몇 번 퇴짜를 맞고 나니 불편함은 끝간데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방비행의 여행자 거리. 당연히 한국인들이 많다. 세계 여행을 하며 점차 희미해졌다. 너에게 붙어있는 이름과 숫자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느낌이 든다. 40대 혹은 곧 50대, 무직, 재산 없음, 수입 없는 유튜버, 그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하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루저. 그러고 보니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 중 혼자 이곳을 찾은 사람은 못 본 것 같다. 친구는 또 너만 없는 거지. 그러다 곧바로 친구 좀 없으면 어때? 하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다가 그게 또 어느 때에는 틀이 좀 잡히나 싶다가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은 공간에 오면 정말이지 삽시간에 허물어진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고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지만 점점 더 타인의 시선을 각자의 내면에 더 깊게 쌓고 있는 사회. 현재 너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살풍경이다. 타인의 시선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던 너의 지인들 중 한 분이 본인의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삽시간에 그 살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떤 거대하고 단단한 힘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을 붙잡고 호소하는 게 온당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타인뿐 아니라 네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너는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 차례 바뀔 때가 많은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가벼운가 싶다. 그 변화의 폭이 큰 건 아니라서 직전의 기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감정들이 뒤죽박죽 쌓인다고 표현해야 맞을까? 아무튼 너의 생애 처음으로 북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물가 영상에서 다뤄야 한다. 촬영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아무튼 북한 식당에 다녀온 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덮치면서 너는 벼랑간 너그러워졌다. 북한 식당에 다녀온 다음날 숙소 근처에 있는 이 루프탑 카페에 왔다. 알고 보니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평소라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루프탑 카페에 오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너그러워진 마음 덕에 방비행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높은 곳에서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른 방비행만의 특징이 생각났다. 동서양 인종 가릴 것 없이 노년층 여행객이 많다는 것. 북한 식당에 갔을 때도 너를 제외한 모든 손님들이 단체 관광을 온 한국인 어르신들이었다. 대충 너의 부모님이나 이모, 고모, 삼촌과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었다. 한국인이 많다고 징징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단체로 편하게 관광을 올 수 있는 해외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너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한 20년 후에 너를 위해서라도. 이 좋은 풍경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너 혼자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 못된 심보가 아닌가. 뭐 그런 반성도 해봤다. 물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다시 마주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북한이나 라오스를 떠올리며 대한민국에서 그리 가난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짐하게 된다. 다채롭지만 차가운 시각으로 너의 나라를 살펴보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떼어내 고마워하며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정밀하게 도려내 비판을 해야겠다고. 한국 사회를 대강 뭉뚱그려 지옥이라고 매도하며 눈을 감고 난사하듯 비난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싫으면 떠나라고 말하며 모든 비판을 차단하거나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 다짐해본다. 물론 그게 단번에 될 리는 없지만 노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네 자신을 아주 가끔씩은 슬며시 토닥여주고 싶다.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